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부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큰 힘이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부산의 시민단체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운동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시민단체는 이제 행정이나 의정, 뭐 이렇게 부산시라든가 의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주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좀 사회적 약자라든가 시민들을 좀 대변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민운동은 좀 활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시민운동은 과거에는 좀 많이 활발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역할들에 좀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라고 네, 예. 하셨는데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한 1990년대 후반이라든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운동과 시민사회가 상당히 많은 전국적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획득을 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시기들이 생기면서 조금 시민사회가 갖는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도 많이 변화됐다. 과거에는 일정 정도 조금 일방적인 이러한 정책들이 중심이었고 또 가전자들, 기업 중심의 정책이었다라면 지금 행정들도 일정 정도 시민들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어쩜 행정 스스로가 많이 좀 변화되고 혁신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이 요즘 시기랑은 좀 맞지 않는다.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 출신들이 좀 이렇게 정부로 맞아요. 들어간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586을, 386을 대표로 볼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정치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쩌면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좀 그렇죠. 있다는 시민단체가 것이죠.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어떤 권력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쩌면은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리그 집단 이렇게 일정 정도 비춰지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민들께서 보시기엔 시민운동들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더 나은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네네. 시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변화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2024년 우리 부산 네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연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다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거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유치되었더라면은 정말 많은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부산에 좀 몇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사실 그게 좀 안 되었잖아요. 안타깝게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금 이게 뭐 청년 인구 유출 방지라든가 지역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부산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좀 새로운 전략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이루어져서 이 금융공기업들의 좀 직접 효과를 일궈내면서 부산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부산에 유치가 된다라면은 뭐 인구 유출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들이 좀 해결됨으로써 좀 부산에 좀 더 먹거리가 를 좀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24년도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산업은행 부산 네. 이전도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그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가덕도 신공항도 예, 그렇죠.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나마 이번 원래 국비가 이제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대로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현 정부에서도 2029년 가덕도 조기 개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2029년도에는 가덕도 공항이 제때 조금 개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산에 조금 더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부분들 같이 그 공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공항도 중요합니다만 공항과 동시에 물류라든가 그리고 공항의 배후 단지 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부산으로 그쵸.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요. 생겨날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유출들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산의 고령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 부산의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발빠르게 진행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라든가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좀 더 빨리 고민을 좀 해줘야만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아직까지 저는 우리가 이제 노인에 대한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가 보여지거든요. 우리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네. 노인에 대한 인식들을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고 노인에 대한 좀 친화적인 이런 산업과 일자리, 노인 친화적인 도시가 되는 건 역시 청년 인구 유출 못지않게 우리 부산으로 볼 때는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고민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22%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부산 지역 청년 3,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응답한 청년의 30%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제 2024년 부산의 예. 좀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올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정치권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좀 더 이제 부산시와 정치권들이 노력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부산에도 새로운 어떤 그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반들이 갖춰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저요 지금 총선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네네. 했었는데 그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총선을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풀어하시는 것 사실은 같아요. 이제 총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정치권에 대한 좀 많은 일단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TV를 보면 이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네. 보게 되는데 네. 어쩌면은 22대 총선은 제발 좀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산을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정말 좀 너무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합심을 해서 이제는 정쟁을 좀 뒤로 하고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라면 충분히
좀 더 좋은 사회가 정말 시민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아요. 그럼 그런 총선이 있을 때 시민단체가 또 하는 일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혁 의제, 대한민국과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 개혁 의제를 많이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뭐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주요 의제들을 좀 다루어서 꼭 이것만큼은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 좀 다뤄질 것을 제안하는 그런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 하면 또 관광이잖아요. 네네. 그럼 관광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산은 뭐 과거에는 부산하면 관광 뭐 해운도 하고 태종도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에서 부산을 랜드마크는 광안대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광안대교보다 더욱더 좀 더 발전돼야 된다라고 보여진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앵커 시설들이 좀 더 많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런 부분은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도 좀 힘써주세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부산 시민단체 역시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좀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 시민운동 역시 시민사회 역시 한 시민이고 또 한 지역의 또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이런 정책과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2024년도에 가장 듣고 싶은 기분 좋은 부산 뉴스 한번 꼽아주시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산업은행이 이전이 네.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엑스포도 유치에도 실패 마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희망과 뭔가 좀 비빌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 한다라면 가장 큰 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어쩌면은 그러기 위한 좀 더 지역의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좀 더 키워질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는 부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환경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정말 네. 고루고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부산의 전망이 좀 더 밝아지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